안녕하세요. 사회적 경제와 도시재생 강의를 맡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정은정 과장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 동력이자 주요 연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 추진 기조에 따라서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 연계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연계 중요성은 최근에 대두된 거라기보다는 사실 그 도시재생 사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그 국가 도시재생 기본 방침에서이나 아니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 역사가 짧고 시민 체감도가 높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이 아직 생소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이전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경제 정의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국가나 시대별 정의는 다양하지만 사회적 경제는 구성원 간의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제야 및 용역, 생산 및 판매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완륜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는 4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민간단체를 사회적 경제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성원 또는 공동체를 위한 목표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율적 경영, 세 번째는 민주적 의사결정, 네 번째는 수익 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는 사랑과 노동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은 기존의 사회적 가치만을 창출했던 비영리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 가치만을 창출했던 정통적 기업 사이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활동의 부정적인 결과물로서 사회적 경제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등장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프랑스에서 최초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산업혁명에 의해 자본주의 경제활동으로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에서 벗어난 도시 노동자들이 열악한 생활 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결사체적 조직을 만들고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등을 결성한 것이 사회적 경제조직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조직은 19세기 대량 생산 체계 등장과 복지국가 모델 도입으로 인해서 그 결속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노동조합은 대량 생산 체계 등장으로 사회적 경제 발전 목표라든지 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공제조합은 국가복지 시스템의 하위 조직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20세기 후반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사회적 경제는 한 번 더 조명을 받게 됩니다. 1970년대 석유 가격 폭등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1980년 전 세계적으로 복지국가 모델이 전면적으로 위기에 빠지면서 정부는 복지 예산을 축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게 되죠. 이러한 양극화 심화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또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고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협동조합 발달 국가 및 협동조합형 기업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최근 자본주의 시장경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더욱더 재부상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국내 사회적 경제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사회적 경제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농촌 기반으로 시작되나 이후 도시화, 산업화 과정 속에서 대부분 단절되게 됩니다. 이후 도시 빈민가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협동조합에서 재출발하게 되고요. 1990년대 중반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IMF 금융 위기로 인해서 실업과 빈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는 1997년 공공근로 사업인데요. 저소득 실업자 생계보조 그리고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인해서 공공근로 사업이 전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근로 사업이 한계에 이제 봉착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법이 제정되는데요. 그 법이 2000년대에 제정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자활사업이 추진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활사업만으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의 한계를 느낌에 따라서 이제 고용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확대를 위한 2003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사업이 고용부 사업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06년도까지 계속 확장이 되고요. 이후 2007년 들어서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역시 그 정부의 재정 지원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단기 저임금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이 되고 이후 2010년 마을기업 그리고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게 됨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정부 부처별 분산되어 있던 사회적 경제에 대한 통합 정책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제정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문재인 정부 사회적 경제 주요 국정과제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2000년 이후로 정부 부처별 마련된 지원 정책에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활동 중에 있는데요. 2016년 말 기준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총 15,000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고용 인원은 총 9만 1,20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경제의 유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회적 경제 유형들은 관할하는 부처가 다 다른데요.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이며 주요 목표는 고용과 소득 창출이고 관련된 근거법은 협동조합 기본법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해당 부처는 고용노동부이며 주요 목표는 고용 창출이고 관련된 근거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이고 목표는 고용 창출입니다. 근거는 관련된 법은 없으나 마을기업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공동체를 기반을 두고 주민의 필요와 욕구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고 주요 목표는 탈빈고이며 관련된 근거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사회적 경제와 도시재생이 왜 연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는 유사한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철저한 개발주의 관점에서 진행되던 도시정비가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오면서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총체적 재생,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 거버넌스에 기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고요.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그리고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체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역 재생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공동체 이익을 위해,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과 연대하는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점에서 유사한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경제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지역 주민, 행정, 중간지원 조직, 전문가 등 주체들의 상호 협력적 활동 방식이자 도시재생 내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는 수단이자 도시재생 사업의 최종 결과물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지속가능한 주체는 지역 주민에 의한 조직인데요. 이 주민 조직은 지역사회 공동체 이익을 도모해 나가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과정과 최종 결과물이 사회적 경제 방식이자 사회적 경제 주체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는 서로 다른 영역이 아닌 것이죠. 앞서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가 왜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은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 발표가 되고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발표가 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주체를 발굴하고 이를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 참여 그리고 주민 주도성의 원칙은 도시재생 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한 지역 유지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역 주민 스스로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역사회 자원 부족, 그리고 인적 역량 부족, 그리고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전략적인 자원 연계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관련 분야 선배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의 연계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도시재생 사업에서 협력적인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세 번째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 밀착형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주민 수요라든지 지역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최적화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을 함으로써 매출 창출과 더불어서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은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 주도의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의 지원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자기 동기와 미션 달성에 대한 의지가 강해야지만이 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은 하나의 인큐베이팅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생존을 위한 나름의 전략들을 익혀온 내부 자원과 사업 역량을 보유한 선배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 연계를 통해서 주민 주도의 사회적 경제 조직 인큐베이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에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일부 지역의 경우 사회적 경제 조직을 외부인이자 혹은 특정 이익 집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가 대중적이지 못한 부분과 시민 체감도가 높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의 배타성이 함께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지자체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들은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 지역사회가 서로 더 가까워지고 서로 간에 더 알 수 있도록 접점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자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그리고 주민 주도의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파트너로서 기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인식하고 연계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 연계 방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민 주도의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방안인데요. 이를 위해 몇 가지 고려돼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생활의제 기반 사업입니다. 현재는 저성장기 그리고 중산층 축소기에는 주민 간의 상호 부조적인 생산 및 소비를 통해서 생활 비용을 절감하며 일상적 방법 구매가 가능한 생활의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예로는 주거, 그다음에 먹거리, 복지, 교육 등입니다. 즉 생활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향유해야 하는 제한 및 용역, 사회 서비스 공급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회적 경제의 지속화는 물론이고 커뮤니티 순환 경제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의제를 발굴해야 되고 특히나 이러한 지역 의제별 커뮤니티 수요와 공급력을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사회 수요나 시장 규모 예측이 부재한 채 재하 공급자인 개별 조직의 욕구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역 의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의제별로 커뮤니티의 수요와 공급력을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사회 수요나 시장 규모 예측이 부재한 채 재하 공급자인 개별 조직의 욕구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이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의 차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 역시 담보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역사회의 공공자산 관리 운영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주민주도 사회적 경제 조직은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도시재생 지역 내 기초생활 인프라 관리 업무를 장기적으로 위탁받아 운영을 담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자산관리, 그리고 임대관리, 시설관리와 같은 관련된 역량과 더불어서 공공자산관리를 통해 얻은 수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역량을 기본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기반 맞춤형 일자리 설계입니다.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인적 자원 발굴에 기초하여서 사업이 추진될 때 마을에서 지내는 시간이 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혹은 일거리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령자나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이 함께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단계별 주민주도의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입니다. 단계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은 사전 준비 단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조사를 하고 지역 의제 발굴 및 주민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 수요를 발굴합니다. 그리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실패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지역 수요 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지역 사회 내 다양한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사업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설립 단계인데요. 다양한 유형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교육을 받고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직 성장 단계에서는 사업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내외부 다양한 전문가들과 연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가 왜 연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담보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민 참여에 기반한 지역관리 회사에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계신데요. 최근 국토교통부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은 세 가지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재생 지역 생활의제를 사업화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공공자산을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과 세 번째로는 기존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의 밀착된 연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담보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활동 사례로 성북장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관리 회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장의의 경우는 주차 문제,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고 아이 돌봄, 방과후 돌봄 등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해당 지역관리 회사는 주택개발 및 개량사업, 공공시설 관리사업, 그리고 초등 틈새 돌봄 사업과 같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 기반성과 주민 참여성,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관리 회사는 주민협의체 회원들이 이사회, 그리고 사업위원회 등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공공서비스 대행을 통해서 사업 기반을 조성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주택 공급과 같은 민간 수익 모델 개발로 자립 기반 구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와 그리고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 관계에 대해서 훑어보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어려워한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당장 지역사회에서 먹고 살 거리가 필요한데 어떻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익성을 설명해 나가면서 지역 주민들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조직화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이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사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용어에 대한 낯설음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쉽게 체감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리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경제활동으로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보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 누구와 함께 무엇을 협력하면 될까라는 물음 속에 사회적 경제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를 위해 고민하면서 뭐라도 시도해보고자 할 때 기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자극하고 촉진해 나가면서 지역 주민들이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들이 지역사회의 공동이익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지원해보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역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경험들이 축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실질적이고 자생적으로 지역 활성화로 기결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적 경제 기반의 도시재생 사업이 정책적으로도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와 도시재생 연계 모델들이 현장에서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